안녕하세요. 2020년도 제2회 중학교 졸업학년 검정고시 적중률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셨을 텐데요. 이번 시험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평이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유형들이 배치가 된 만큼 저희 나와 있던 기출문제나 검정고시 교재를 충분히 잘 숙지하고 공부를 하셨다면 고득점을 받으시는데 큰 무리 없이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저희 적중 모의고사라던가 교재 같은 것들에서 사실 일치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문제를 분석하면서 공부하셨다면 평소 난이도에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조금 그러한 분들을 놓치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살짝 체감 난이도는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함께 열심히 잘 공부만 해주신다면 실제 여러분들 중졸 시험에서도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어느 정도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예년과 언제나 비슷한 평이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나오던 출제 주제와도 어긋나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자, 그러면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드리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비슷한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크게 다른 주제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기존에 나왔던 주제들이 나오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 역시도 비슷한 유형의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느끼시에 색다른 유형이라던가 어려운 주제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없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강조되어 왔었던 문제 유형들이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졸 시험 같은 경우는 기존의 문제를 얼마나 잘 제대로 분석하고 숙지하고 있는가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행복한 삶을 위한 도덕적 접근에 대한 평이한 문제, 이 부분은 항상 어렵지 않은 주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필요한 덕목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다항,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주제인 만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앞으로 하실 때에도 이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득점을 위해서 우리 동양에서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이상사회라던가 이상적 인간상, 이러한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유교, 불교, 도가 이렇게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서 철저하게 용어나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행동에 대한 접근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셔서 직관적으로 문제를 푸시기보다는 충분히 개념을 떠올리신 다음에 접근하셔야 되는 유형들로 좀 출제가 되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푸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요로 하고요. 저희가 어떠한 주제에서 어떠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빈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쭉 함께 좀 보실 건데요. 일단 먼저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주제인 도덕적 주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계속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매년 조금씩 출제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 국가, 공동체 이런 부분들은 그냥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 건 자연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가 문항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대폭 줄었다라는 얘기는 앞부분의 출제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뒷부분의 출제 빈도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여기는 영문항이 나오니까 아예 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실 건 아니에요. 충분히 개념을 숙지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언제 분포가 바뀔지 모르죠. 그렇지만 공부를 하실 때 중점을 두셔야 되는 부분은 앞주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분포에서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인 도덕적 주체,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 국가, 공동체와의 관계, 이 주제를 조금 더 집중해서 심도 깊게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주제가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요걸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보셔도 다음과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 주체, 타인과의 관계, 사회와 국가, 이제 지구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이미 100% 중에 한 60%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 주제부터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은 기존과 비슷한 트렌드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사실 비슷한 수준의 유형을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적중률 분석을 보시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의 학습 과정을 이행해야 되는지 좀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